저는 지금 대전의 해덕동에 와 있습니다. 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는 이 사거리가 바로 대전의 읍내 사거리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예전에 어떤 시설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사거리 옆에 이 일대에서는 당산으로 불리는 아주 재밌는 석조물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읍내동 장승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안내판도 읍내동 장승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믿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대 사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교와 유교 관련 문화유산입니다. 사찰 자리에 유교 관련 시설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또 다시 유교 시설물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사찰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불교 관련 시설물이 뭐 서원이나 향교 또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재활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사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대 사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교 관련 시설물인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 불교의 사찰에서 쓰였던 석탑 부재가 초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연화문이나 범자가 새겨진 기와는 불교 사찰에서만 사용하는 것인데 유교 관련 시설물인 서원이나 향교의 지붕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을 볼 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시대의 사조 이런 것들이 유연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사조와 인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이 역사이고 또 그러한 것이 역사 인식과 의식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석조물도 처음에 세울 때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다른 용도와 성격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은 오늘날 다르게 인식되는 대표적인 석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단감과 단간지주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는데 어느 분이 이 책을 보시고 대전 해적동에도 단간지주가 있다 이런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왔었는데요. 그때는 동사무소 마당에 이 단간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조물이 있었던 원래의 자리를 찾아서도 왔었는데 그때는 파손된 석재가 사거리 옆에 인도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파손된 석재가 한쪽 편에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 마침 오늘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때 동사무소에 봤던 단간지주를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제가 봤던 그 자리에 단간지주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했더니 아주 친절한 직원분이 옮기기 전 원래의 자리로 다시 옮겼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회덕동 단간지주가 파손되었지만 여러 번 옮겨지는 순환을 겪은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유산은 그때그때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파손되거나 결실되거나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대전 회적동 단간지주, 이 단간지주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현재 자리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읍내 사거리에 있었던 것이고 원래는 두 개의 기둥이 마주서 있었다고 합니다. 단간지주의 어떤 원래 모습과 상통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수십 년 전에 그런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파괴되었고 그 중에 일부만 어느 시기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단간지주를 보면 파손되기는 했지만
지주 안쪽면 상단에 사각형으로 작은 구멍, 그러니까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면에는 일정한 너비로 장식적인 띠를 표현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윤곽대 또는 종문대라고 하고요. 안쪽면 사각형 구멍은 간구라고 해서 바로 간을 끼우는 홈이고요. 그 간은 단간을, 다시 말해서 단간지주 사이에 세워지는 높은 단간을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간을 끼우는 그런 시설, 작은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석조물은 전체적인 형태, 그 다음에 치석 기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찰 입구에 세웠던 단간지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석조미술에 대해서 또 불교 석조미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인 조형 기법이나 치석 수법으로 봐서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간지주의 어떤 전체적인 조형 기법, 양식 이러한 것들이 비교적 이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공주 반죽동 단간지주나 또는 공주 구룡사지 단간지주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을 걸로 보이는데 이들이 신라 말기에 건립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대전 회적동 단간지주도 신라 말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신라 말기에 창건된 사찰이 있었음을 단간지주가 증명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간지주는 우리나라에서 신라와 고려시대 사찰 입구에 많이 세워졌는데요. 깃발 형태의 당을 걸기 위한 단간을 고정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간을 꼭대기 걸었던 당은 사찰의 종파나 또는 경계 또는 수의 의미,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사찰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에서 당을 걸기 위한 단간지주를 세웠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회덕동에 이러한 단간지주가 세워졌다는 것은 당시 이곳에 상당히 큰 규모의 사찰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신라 말기에 창건된 큰 사찰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찰이 폐허가 되고 또 사찰 관련 시설물이 폐기되면서 이 단간지주와 관련된 이 부재도 장승으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재활용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업불 숭유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찰이 폐허가 되니까 사찰 관련 시설물들이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단간지주만 예를 들면 담양 읍내리 또는 나주 동문박, 부안 서해리 이런 단간지주가 있는데 원래는 사찰에 활용된 것이었는데 사찰이 폐허가 되면서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나서 장승이나 소대 이런 민간신앙의 구조물로 재활용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간지주와 마찬가지로 이 회덕동 단간지주도 원래는 단간지주였는데 어느 시기에 파손되고 또 원래의 성격이나 용도를 알 수 없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 장승으로 재활용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시대 사조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입니다.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그렇지만 이 회덕동 단간지주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이곳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큰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 이 회덕동 단간지주와 관련된 사찰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